아마 학기 초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총회도 하고 이제 엄마들끼리의 모임도 잦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새로운 학년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인연들과의 아주 즐거운 시간들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과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의 주도권을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그저 뭐 참고가 될 만한 모임들 뭐 그런 곳에는 좀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적어도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모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들과의 모임에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친구를 많이 둔다라는 것이 그렇게 꼭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친구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많은 철학자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저는 성격이 뭐 외향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모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친구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차단하는 것. 뭔가를 이렇게 차단하는 것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의미 없이 갖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소식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나 혹은 내가 이제 철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 뭔가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면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그런 그 많은 인연들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가장 많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인연들이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 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는 자꾸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잡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이게 친구가 너무 많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부르니까 자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것을 또 부드럽게 거절을 잘 하시는 성격이시면은 그럼 뭐를 상관이 없을 텐데 누가 부르면은 이렇게 안 된다라는 말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내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에 자꾸 이렇게 불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친구를 너무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그럼 차단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연예계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물론 이렇게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몰입해서 뭐 우리가 뭐 오지랖을 부려야 될 그런 어떤 이슈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봤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꼭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치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 것처럼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되는 그런 만남이라면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좀 차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얘기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비교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어른들도 SNS를 자꾸 보다 보면은 비교 의식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시간을 자주 이제 보내게 되시는 그런 공간이 뭐 온라인의 공간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의 공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뭐 저는 둘 다 뭐 해당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남과 비교를 하게 되거나 우리 아이를 남의 아이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 예, 그런 시간들을 자꾸 쓰게 되는 것 같다, 요즘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모임들이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을 차단해야 되냐면 이제 부정적인 말이죠. 예,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내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저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표 영어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독서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것보다는 학교 뭐 성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어쨌든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뭐 차단되어져야 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새겨 들어야 될 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그냥 뭐 누군가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굳이 들으러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단을 했으면 그 차단한 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좀 생산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서 내가 차단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그게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어떤 교육의 여정이었고요. 뭐 그리고 독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뭐 교육과 꼭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을 선별해서 제가 뭐 도서관에서 날라다 주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제가 아이랑 같이 이게 지식도 커지고 스토리를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기다 보면 질문을 자꾸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에게 책도 이렇게 건네주고 하다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뭔가 뭐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까지 포함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의미 없이 누군가가 불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잦은 만남이 굉장히 내 삶에서 어떤 일상이 되었다면 그런 것에 조금 몰두하고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만의 어떤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것이 뭔가 나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쏟는 시간들,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나의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서 쏟는 그런 그 가정주부의 시간도 저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엉망인 채로 그냥 이웃들만 만나러 다니느라 시간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도 저는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 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시간에다가 자체 소모적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의 기회비용을 쓴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력 단절을 딛고 제2의 직업도 갖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런 모든 과정의 가장 첫 출발은 나에게 소모적인 어떤 활동들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중에는 이제 드라마 보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는 드라마 보기도 될 수 있지만 이웃과의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닌 경우에 그것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예전에 기억을 이제 떠올려 보면 누가 불러서 나갔다 오면은 반나절 이상이 훅 가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들은 밤에 막 부르셔가지고, 예, 같이 야밤에 모여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마음, 심적으로 또 기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이웃과 또 나누다 보면 또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걸 또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웃 말고, 정말 나의 어떤 심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좀 더 이성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책으로든 혹은 직접적인 어떤 상담이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그 아이들 학교 때문에 혹은 뭐 산후조리원 동기 이런 거 있다면서요. 저희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 학교 때문에 만난 관계, 지역 때문에 만난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연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해서, 아, 나 저분하고는 좀 친하고 싶어. 예. 그래서 저분과 함께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좋은 관계들도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지역과 지역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게 꼭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모임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나의 어떤 철학과 맞는 모임인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어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성장하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흘러버리는 그런 시간에 비교해 볼 때, 뭐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예,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월, 4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남이 잦아지는 시기에 제가 이렇게 선배 엄마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그만 조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시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의미 없는 만남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을 때 한 번쯤 이제 두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제 조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